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초복을 맞았던 어제 전국의 삼계탕집이 북새통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당분간 계속해서 낮 최고 기온이 31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몸에 좋은 음식 잘 챙겨 드시면서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하늘빛은 점점 흐려져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동해안에 5에서 10mm, 강원 내륙과 산지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입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이어지는 만큼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겨주시고요.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철저히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제9대 원주시 의회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측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고요. 원주시가 관내에서 진행되는 행사와 축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스마트뷰 2대를 중앙동 일원에 설치했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7월 16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인제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대 간부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형사 1부는 어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초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 2가지 가운데 업무상 과실치사를 학대치사로 바꿔 적용했습니다. 혐의를 바꿔 적용한 이유에 대해 검찰은 당시 군기훈련이 이루어진 시점의 기상 조건과 훈련 방식, 피해자의 신체 조건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실태를 일제히 점검합니다. 기간은 9월 27일까지로 도내 양돈농가 194호가 대상입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독 설비 운영과 외부인 출입관리 현황,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입니다. 강원도에서 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2020년 2건에서 21년과 22년 5건, 지난해 4건으로 올해도 5월에 철원에서 1건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이 지원한 장단편 영상작품들이 영화제에 잇따라 진출했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은 유이수 감독의 작품 명태가 부천영화제와 정동진 독립영화제의 상영작으로, 또 이유진 감독의 작품 이부자리도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단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영화와 다큐멘터리 70여 편에 총 8억 3천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심영미 의원을 연결해 원주시 의회 후반기 의장단 상임위 구성과 관련한 갈등에 대한 입장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과 해당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원주시 의회 손준기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 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완료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단 상임위원장 구성에 반발하면서 현재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사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안이 국민의힘 내부 갈등의 봉합이 되지 않은 게 원인인 것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게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자리가 우리 원주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본회의를 무시할 만큼 큰 사안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맑은정치보수연합과 야합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야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다른 정당과 소통을 통해서 상임위원장 같은 것들을 약속받는 행위가 야합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맑은정치보수연합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산업경제위원장이랑 의회 운영의 자리를 보장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아무튼 근데 저희의 답변은 일관되게 우리는 비밀투표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는 건데 이게 보장이라는 확신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두 상임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약속을 해주신 건 아니시라는 거죠? 약속을 한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해당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상임위원장의 후보를 배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와 그 문화도시위원회는 저희가 그 위원장 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렇군요. 또 이제 원주시 의회 상임위원회 원구성 배정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렇게 각 당 교섭단체와 여러 번의 사전 협의가 있었는데도 협의 내용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라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주장을 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 이게 그 사전 협의라는 게 우리가 표를 뭐 몰아가지고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전 협의에서 의장이랑 산업경제위원장, 의회 운영위원장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겠다가 저희야 이제 국민의힘과의 신의를 지킨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말 그대로 저희는 뭐 이거를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표결 결과를 이렇게 딱 보면은 산업경제위원장 같은 경우 12표로 당선이 됐어요. 네.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과반이 안 넘었었는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의회 보이콧을 하면서 후보도 안 냈어요. 그럼 이제 저희는 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에 어떤 제안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의장, 그 다음에 산업경제위원장, 그 의회 운영위원장 이렇게 세 개에다가 그 위원장에 협조를 해달라. 그 민주당에서 이제 표를 몰아가지고 이제 찍어달라. 이거야말로 야합 아닙니까 이게 오히려. 그런데 이제 비밀투표에다가 민주적인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을 짜고 치자는 거잖아요. 제안을. 근데 오히려 저희가 역으로 정중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곳에 표를 찍을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 제가 보장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그 부의장이랑 그 두 개의 상임위 외에는 우리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겠다. 요거는 약속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원래 여당의 이제 인원 의원 수가 더 많았는데 이제 3명이 탈당을 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자리에 여당과 야당 의원들의 비율이 조금 적절히 배분되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본회의 들어와가지고 상임위원장 그 후보를 내고 정식적으로 투표를 거쳐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사실상 후보도 내지 않고 그러고 나서 이런 얘기를 뒤에서 하는 게 저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아직 그러니까 네네. 중간에 처음에 의장, 부의장 선출이 첫날에 그 6월에 했었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후보들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원장 후보를 안 냈어요. 네. 후보를 그 등록을 안 해놓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뭐 백신이니 야합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건 뭐 그냥 다 포기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네. 그러니까 정해지거나 결정된 바가 없는데 후보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과 원인이 그 부분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첫 단추에 의장 단추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뭐 성명서도 내고 하면서 조창희 그 의장 후보님이 떨어지면서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선거 전에 나왔어요. 이번 사태 때 이제 뭐 한두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국민의 그 6월 17일에 국민의힘 심영희 대표위원님이랑 이제 그 저희가 사전에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의장을 저희가 가져가겠다 약속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오후 5시에 부의장을 선출했습니다. 근데 당일날 국민의힘 모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명의 의원의 제명의권을 상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앞에서는 이렇게 잘 얘기하고 뒤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을 제명의권을 상정한다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걸 당일 저녁에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재용 의장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치부하면서 이제 책임 회피도 하시고 부의장도 안 줄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 돼가지고 두 번째 원내대표 회의 때는 오히려 사과를 하셔요. 잘못했다. 뭐 제명 이런 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근데 일단 일단락이 되긴 했는데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 전에 듣는 의원님들이 기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 이후에 저희가 상임위 배정에 대해서 당내에서 뭐 저희 원내에서도 원활하게 이게 상임위원장 후보들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치열하게 조율을 하고 해서 행정복지위원회, 문화도시위원회 후보를 선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내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국민의힘 또 다른 의원님께서 뭐 민주당 특정 의원의 사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또 했어요. 이 선거 기간에. 근데 민주당 의원님들은 그러면은 바보입니까? 이제 앞뒤 다르게 행보를 이어나가시는데 저쪽에서 아무리 좋게 나와도 상식적으로 한 사람한테 표가 쏠리는 게 당연시사 아니겠어요? 예, 어쨌든 이렇게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봉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측과 좀 대화하고 협의를 진행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물론 저희도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하려고 해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제대로 된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선거 과정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대로 된 해명이랑 사과가 먼저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못다 하신 말씀 있다면 정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어제 제가 국민의힘 의원님의 그 인터뷰도 잘 들었는데 참 이제 맑은 정치랑 우리 민주당이 위원장 욕심을 냈기 때문에 본회의장 불출석하고 뭐 재협상을 한다면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또 요약하면은 위원장 안 주면 의회 불출석한다 엄포를 놓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야말로 저는 내로남불이라 생각을 하고 내가 하면 올바른 위원장이고 남이 하면 협작품 위원장입니까? 근데 이게 정말 의원들이 시민이 뽑아준 의원들이 시민을 위한 봉사할 생각보다는 끝까지 위원장 욕심에 사로잡힌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 의회 손준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스마트 도심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관내 행사, 축제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뷰 2대를 설치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스마트 뷰를 설치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원주시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는 스마트 도심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관내 행사, 축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스마트뷰 2대를 중앙동 1원에 설치했는데요. 네. 국토부 중앙동 스마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공모 성정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강원 가명과 자유시장 인근에 스마트뷰를 설치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시정 홍보와 관광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도시정보지원센터 김재덕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스마트뷰 설치는 중앙동 스마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시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시장 홍보 및 관내 관광지, 행사, 축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자유시장 앞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강원 가명 앞에 설치하여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스마트뷰는 시민들에게 유용한 시정 정보와 원주의 관광자원들을 다양한 색상과 이미지, 동영상으로 표출하여 구도심의 경관과 조도를 개선하고 일상에 지친 시민들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앙동 일원에 설치된 스마트뷰는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나요? 네, 스마트뷰는 가로 세로 높이가 1.4m에 높이가 4.8m인 사각기둥 형태로 가로 1.3, 세로 3m의 LED 전광판 3면과 55인치 터치형 무인 안내기 한 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인 안내기는 원주의 전통시장과 문화관광 소개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원주의 전통시장 콘텐츠에서는 중앙시장과 자유시장, 도래미시장, 민속풍물시장의 점포 안내와 인근 공중화장실, 주차장, 버스 정류장, 은행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주시의 문화관광 콘텐츠에서는 구룡사나 강원 가명과 같은 원주 팔경과 반계리 은행나무, 법천사지 지관 국사타피를 포함한 40여 종의 관내 문화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스마트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시 운영되고 일몰 후에는 조도를 조절해 빛공해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도시정보센터에서는 이번 사업과 함께 다양한 스마트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김재덕 센터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도시정보센터에서는 이번 사업과 함께 중앙동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으로 상인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건강 돌봄 서비스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AR, VR 서비스, 로봇시장 안내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중앙동 일원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차량을 이용한 범죄 증가와 도로봉범 CCTV 내구 현황 경과로 인한 차량 번호 인식률이 저하됨에 따라 관내 44대의 도로봉범 CCTV를 연말까지 30세대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주시는 교통, 환경, 범죄, 재난재해 등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시정보센터에서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원주시를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흥원면 일대 부족한 대중교통을 보완하기 위해 공영 전기자전거와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전통시장 내에 소방서와 연계한 스마트 화재 알림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여 경찰과 연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스마트 뷰가 유용한 시정 정보는 물론이고 원주시의 관광 자원들을 담고 있어서 시민분들과 관광객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스마트뷰 설치로 중앙동 주민들은 물론 중앙동을 방문하신 분들에게 원주시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환한 스마트뷰로 인해서 구도심의 활력도 불어넣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앞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주간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원주의 초석을 다진 시장과 군수가 얼마 전에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고요? 네, 역대 원주시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8일 시청 회의실에서 원광수 원주시장을 비롯해 김대종, 정호돈, 김기열, 한상철, 원창록 등 통합 원주시 전 현직 시장 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통합 원주시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돈섭, 강태현 전 원주군수 등도 함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추진, 본격적인 수도권 지배 개막을 위한 교통망 확충,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현안 산업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시정 최고 책임자답게 다양한 의견도 쏟아냈습니다. 김기열 전 시장은 원주 향토 대표 음식을 더욱 개발해 관광 자원화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 추진할 치악산 케이블카의 출발 지점에 대한 논의도 중요한 과제라고 했습니다. 또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과 더 아트 강원 콤플렉스 건립에 대해서도 의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선 8기에 대한 덕담도 이어졌습니다. 네. 원창목 전 시장은 직전 시장이라 참석을 주저했는데 막상 참석해보니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통합 초대시장도 원주시가 해를 거듭하면서 큰 발전을 이루고 있어 더없이 반갑다. 끝까지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역대 시장 군수들은 원주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등 지역 현안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원광수 시장은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으로 빛나는 원주의 초석을 다져주신 역대 시장 군수 선배님들의 헌신에 감사하다며 간담회 자리에서 주신 고견을 자양분 삼아 원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애정어린 관심과 응원에 마음을 합쳐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이어서 원주시 의회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오늘 이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원주시 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시 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진통 끝에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9일 제2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의 더불어민주당 문정환 의원, 산업경제위원장의 맑은정치 보수연합 교섭단체 김학대 의원, 문화도시위원장은 민주당 안정민 의원이 각각 맡게 됐습니다. 예. 의회 운영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민주당과 보수연합 측 의원들로만 채워졌습니다. 윤리특위원장은 민주당 김혁성 의원이 맡았으며 10일 표결로 결정되는 운영위원장은 보수연합 대표 조용석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후반기 첫 임시회 등원 거부라는 초강수를 띄웠지만 본회의에서의 결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더욱이 상임위원장 입후보 마감인 지난 8일 김학대 의원이 산경위원장에 출마하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틀째 장외 투쟁에 나선 국민의힘 측은 여대 야소의 전반기에도 부의장과 의회 운영위원장을 입장이 뒤집힌 상황에서 꼼수로 상대 당을 패싱하려 든다며 민주당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고,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위원장 후보조차 내지 않은 상황에서 후반기 첫 단추부터 스스로 민의를 포기한 것에 책임져야 한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나서야 할 의회가 자리싸움으로 파국으로 치닫게 되면서 결국 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게 됐다며 시의회를 서잡아 비난했습니다. 네, 진통 끝에 원구성이 마무리됐지만 앞으로는 좀 협치를 기반으로 한 원주시 의회가 되기를 바라보고요. 끝으로 평창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평창군의 문화관광축제를 전담하게 될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은 지난 10일 군청소 회의실에서 평창관광문화재단 제1차 임원 추천위원회를 열고 11일부터 상임이사와 이사진, 감사 등 임원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또 상임이사를 비롯한 임원이 선발되면 창립총회를 열어 법인 설립을 위한 허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재단은 당연직 이사장인 평창군수와 민간 전문가인 사무처장, 경영지원팀, 관광진흥팀, 문화사업팀, 지역축제팀 등 4개 부서 20여 명 규모의 조직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2025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재단 설립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및 정관, 규정 조율 내부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은 평창관광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초기 출연금 1억 원을 비롯해 해마다 운영비 14억 원과 사업비 20억 원 등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심재국 군수는 평창관광문화재단이 출범하면 보다 체계적인 관광 지원은 물론 지역축제 운영과 사후관리,
지역의 문화 자원 활용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7월 16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이은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